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선 식습관부터 바로잡자.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식품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릴 권윤희 원장입니다.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탕후루도 같이? 최근 SNS에서 엄청 유명세를 탄 마라탕후루를 아시나요?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가사에 등장하는 마라탕후루, 마라탕과 탕후루를 합친 단어로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식 조합이죠. 하지만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를 먹게 된다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오늘의 헬스 키친 2030 당뇨편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소개한 마라탕후루, 같이 먹으면 혈당이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인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서 당뇨병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란 공복과 식후 2시간 사이에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심한 변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당뇨는 무엇일까요? 당뇨란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흡수한 포도당이 체내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쌓여서 소변으로 나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와 당뇨가 무슨 관계이냐고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통해 당뇨를 초기에 발견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그 자체보다 동반되는 합병증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초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죠. 당뇨는 완치가 불가능해서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하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을 오랫동안 봐온 의사들은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젊은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 기준 30대 당뇨 환자들은 12만 1,568명으로 무려 4년 전보다 25.5%가 늘었다고 합니다. 20대는 약 47%나 늘어서 더 심각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 30대 젊은 나이에 당뇨를 진단받으면 그 높은 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만성 혈관 합병증의 위험성도 따라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30 당뇨병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부모 형제에게 당뇨병이 있다. 둘째, 비만이 흔히 동반된다. 셋째, 병원에 잘 가지 않고 투약도 철저히 하지 않는다. 넷째, 인슐린을 써야 하는 단계가 빨리 온다. 다섯째, 눈, 콩파, 신경, 심혈관 등 당뇨의 합병증이 잘 온다. 스트레스, 활동량 부족, 불규칙한 식생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습관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비만을 유발하고 이렇게 유발된 비만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20, 30대 당뇨병 환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럼 당뇨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선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당을 줄이면서 동시에 식단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당이 거의 없다는 제로 음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당뇨병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권장량을 넘을 정도의 섭취는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면서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단 관리의 경우 생각만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식품회사에서 당이 적은 저당 도시락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서 꼭 확인하시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현미밥 또는 현미 오트밀 또는 그릭 요거트 같이
저당 유제품 또는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도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우리 모두 서서히 식습관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잠깐 저당 저런 거 다 도움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꼭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당 식품의 장점으로는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혈당 조절.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당 조절은 당뇨와 굉장히 큰 관계가 있는데요. 저당 음식은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혈당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줄여줍니다. 둘째, 인슐린 감수성 개선. 저당 음식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줄여줘서 인슐린의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인슐린 감수성이 뭐냐고요? 인슐린 감수성이란 외래성 인슐린에 대한 생체의 감수성으로 일정량의 인슐린을 투여했을 때의 혈당 저하도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생체 감수성입니다. 셋째, 포만감의 증가. 저당 음식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체중 관리. 저당 음식은 모두 아는 것처럼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떠셨나요? 당뇨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건강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예방하시면서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헬스키친 2030 당뇨편.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